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성호 코치입니다. 코치의 삶을 산 게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리더로 살기를 원했죠. 그리고 한 단체의 장임으로서 단체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리더로 성장하도록 계속 도왔는데 어느 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리더로서 적합한 사람인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의 코칭이라는 것을 만나게 됐고, 코칭을 배우면서 제 일의 접목을 해보니까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코칭을 제 삶에 적용하다가 코치가 되기로 결정을 했죠. 코칭을 하면 할수록 이건 스킬이 아니라 태도다. 스킬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화하는 기술, 질문하는 기술 이런 건데, 그거를 역량이라는 말로 바꿔보면, 역량은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고, 지식을 내가 계속 연습할수록 실력이 쌓이면서 기술이 되죠. 지식과 기술이 모여주면 그게 마치 역량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아는 것과 우리의 기술이 삶에서 계속 녹아내지 않으면 진짜 역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코칭은 사람에게 질문하는 이것, 사람을 대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평소의 태도에서도 나오는 것, 그게 코칭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의 기술보다는 코칭의 태도다. 태도를 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질문을 잘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사람이 하는 말도 자세히 듣는 방법도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접근 방식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루는 주제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10대들은 진로 걱정을 많이 해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래서 진로 코칭을 주로 하고요. 젊은 부부들은 아무래도 맞춰가는데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서로를 잘 이해할 것인가, 나와 다른 남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러한 주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10대 자녀들을 둔 부모들, 역시 관점은 자녀 양육에 있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자기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여전히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 길을 찾는 게 중요하고, 어떤 직장으로 가야 될지 고민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더라, 특별히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것에 대한 코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10대들, 이 아이들이 나의 강점이 무엇일까, 나의 흥미 요소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나의 진로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들을 찾아갈 때가 참 기쁜데요.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딸을 둔 부모님인데, 제가 보안을 위해서 약간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대학을 갈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언제 한국에 들어가야 될지.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한참 듣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 따님은 어디에 있나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큰 인사이트가 온 것처럼, 그러네요. 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고, 딸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딸이 없었네요. 이런 자각이 일어나는 시간, 이때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눈이 떠지고 새롭게 인식하고, 그러면서 바른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기회.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10대를 코칭할 때였는데요. 이 친구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할 때 엄마가 가이드를 해주는데, 엄마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친절하게 가이드를 잘 해주는데, 딸의 강점을 보니까 수학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회계학과를 가는 게 어떻겠니? 그러면서 진로를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코칭을 의뢰했는데요. 강점을 검사하고 흥미도를 검사하고 여러 진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수학에 대한 관심이 정말 낮은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학이 잘하게 됐어?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예요. 고등학교 1학년에 갔는데 수학 점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좌절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결국 3학년이 될 때는 거의 탑까지 올라간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강점이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예술인 거예요. 연극, 음악, 무대에 서는 거,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친구가 너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묻는 과정에서 이 강점과 약점이, 그 흥미가 발견되는데, 한참을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이 예술계에는 이제 와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고, 수학을 계속 하자니 정말 싫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식을 하게 되는, 그리고 결국 대안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었고 의미였고,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것을 잘해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 지금보다 조금 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조금 더 성장해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코칭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의 전 회장 에릭 슈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내가 내 분야의 전문가인데 무슨 코칭이 필요하냐? 코칭은 필요 없다. 내가 제일 잘한다. 근데 막상 코치를 고용해 보니까 코치는 내가 서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더라. 그러면서 책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사람들은 코치가 필요하다. 이건 나의 최대의 조언이다. 그런 면에서 스스로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다음의 목표와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는 코치가 필요한 거죠. 목회자 코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탁월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동안의 성과도 인품도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개척을 앞두고 코칭을 받았죠. 한 10회기 정도의 코칭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릴 수 있었고, 내가 만약에 예배당을 꾸민다면 어떠한 예배당을 꾸미지, 이런 것까지도 상상을 다 해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철학이 반영된 예배당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 개척이 좀 더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칭을 한번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치와 한번 인생의 이야기들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보다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졌던 꿈보다 더 높은 그리고 더 큰 그런 꿈을 구체적으로 꾸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정말.